안녕하십니까, 최원주입니다.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입니다. 삼천당 제약, 시젠, 펌텍코리아입니다. 자, 삼천당 제약은 작년 실적이 늘 좋았는데 작년에는 적자로 전환이 됐네요. 마이너스 136억 적자를 냈습니다. 자, 지금 하는 또 시나릭들이 저기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들도 차곡 진행이 된다고 일단 리포트는 나와 있어서 사실 뭐 그렇게 걱정은 없는 회사긴 해요. 삼천당 제약은. 네. 자,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다는 거.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제약 바이오주들 상승 폭이 상당히 좀 컸죠. 자, 여기서 사실은 수렴해서 박스 치고 리바운딩이 나올 만한 충분한 자리였음에도 추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추가 하락을 시점을 보면 시장이 약해지는 7월. 자, 얘는 결국 제약 바이오들이 시장 7월부터 좀 하락세를 할 때 역시나 같이 좀 하락을 한 섹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반등이 아직 없는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중요 라인들은 여기 일단 5만 원. 자, 5만 원 복귀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시장 반등만으로도 5만 원까지는 자율 반등이 가능한 포지션이긴 합니다. 근데 자, 내년에 대한, 그러니까 올해에 대한 어떤 실적 가이던스도 좀 나와볼 필요가 있어요. 비전도 좀 나와볼 필요가 있고, 삼천당이 최근에 좀 별로 뉴스가 없어요. 그닥. 자, 최근에 나온 것들, 뭐 좋은 것들이 저만제 수출했다는 거, 이런 거 좀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적자 전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상장하고 매번 흑자를 냈다가 적자, 이게 얘도 마지막 발바닥 라인은 사실 35,000원 정도예요. 근데 뭐 시장 이탈이 좀 크게 나오면서 1월 말에도 그랬고 요새도 지금 시장이 좀 낙폭이 좀 크죠. 35,000원을 좀 이탈했는데 35,000원에서부터는 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자리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5,000원 어느 정도 이제 이탈하고 쓰리바닥이 됐기 때문에 얘도 그죠? 약간의 꼬매기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 좀 다지고 그 다음에 매집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8천억짜리라서 작은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게 작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닥은. 자, 그리고 1차 저항에 4만 원이 있어요. 1차 저항. 근데 요거는 잔저항이긴 해요. 잔저항. 4만 원, 그리고 5만 원 들어가는 거. 5만 원을 들어가면 요 박스와 획이 될지 안 될지, 요 박스, 그러니까 원래 치던 박스죠. 7월 급락 전에. 요로 들어갈지는 일단은 한 번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치고 맞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자, 시젠인데, 뭐 시젠은 요렇게 봐야죠. 일단은 요 추세는 다 끝났다고 옛날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요런 것들은 추세에 대한 그냥 리바운딩이죠. 자, 왜냐면 보통 재료는 꺼지지가 않아요. 보통 재료는 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좀 분출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그야말로 매출 한 1200억, 1000억, 영업이익도 한 200억 하면 상당히 크게 했던 회사예요. 그리고도 옛날에 히든 챔피언도 나왔고 굉장히 유망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사태로 1000억 하던 회사가 1조 2천억, 작년에는 1조 4천억 가량 했고요. 매출을. 영업이익이 6,700, 거의 뭐 7천억 가까이 하는 회사로 성장해 버렸죠. 자, 그 기대감과 그거에 대한 걸맞는 대우는 여기서 일단 다 대우를 받았죠. 문제는 이걸 이어갈 수 있느냐죠. 그렇죠? 진단시약으로 뭐 코로나가 없어지면 이 회사가 망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다른 진단 키트 하던 회사, 그러니까 유전자 진단 시약을 했죠. 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저는 이거 예전에 이거 하기 전에 2만 원대에서 한번 매매를 했었어요.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굉장히 아무튼 사장님 마인드도 좋고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파동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간혹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직도 뭐 불편 댓글러들 댓글을 보면 그런 거죠. 제가 이거 얼마에서 얼마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저는 재무제표도 안 보는 사람인 것처럼 치부를 하죠. 네가 말하는 그림이 뭔데 주식을 그림으로 판단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라는 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시젠이 아무리 내년에 뭐 1조를 한다, 아니, 그러니까 1조 3천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2조를 해요. 내년이나 올해죠. 2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수급에 대한 자신, 그죠? 이걸 또 땡겨서 만들어서 이걸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수급이라는 거죠. 자, 시장을 한번 보시면 알아요. 어떤 정말 얘는 미래도 없는 것 같고 별 가치가 없는데도 저 위에 가 있는 애들이 있고 정말 재무 좋고 실적도 좋은데 바닥에서 꼼짝도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결국은 수급이란 얘기예요. 그 수급을 보여주고 힌트를 주는 게 거래량과 캔들이란 얘기예요. 모양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 10, 기술적 분석 70이 돼야 된답니다. 나머지 20은 뭘로 채워야 될까요? 그죠? 자, 얘는 여기 맞았기 때문에 또 꿈틀거려요.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밑으로. 자, 그리고 하반 경직도 상당히 잘 돼 있죠. 근데 그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오미크론이 하루 27만 명이니까 뭐 자가 진단 키트야 그러면 뭐 휴마시스 이런 애들은 뭐 팔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걸로 이걸로 혜택을 받았고요. 이제 이것도 거의 끝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얘를 코로나 진단 시약으로 접근하는 건 틀린 방법이고요. 시제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키트 때문에 진단 키트 때문에 매출이 급성장했기 때문에 그걸로 또 오른다는 기대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젠이란 기업의 진정한 가치와 또 다른 그런 아이템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자, 그게 이어지고 다른 게 됐으면 아마 이쯤에서 또 신파동이 나왔겠죠. 지금 조심스럽게 맞고 죽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선 따라 추세선 따라 고점을 못 높이는 걸까요? 그죠? 왜 딱 거기에 맞게 돼 있을까요? 저항은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정하는 저항이 아니에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두의 심리선, 즉 모두의 심리선도 있지만 결국은 관리를 받는다는 거죠. 이쯤에서 떨어뜨린다는 건 불변의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제는 신규 매수를 하면 5만 원 초반이죠. 근데 튀면 꺾이면 바로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자, 그러나 이제 다른 어떤 아이템과 이슈로 이제 수렴이 끝나면 뭔가가 시작될 것이다. 자, 만약에 코로나가 끝났는데 얘가 이제 매출이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런 수준으로 전락했다면 200억 수준으로 그럼 그거에 걸맞는 주가에 갈 것이며 계속 이렇게 유지할 것이다. 1조 이상의 매출과 영업이 6천억대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다른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펌텍코리아는 그거죠. 용기, 화장품 펌프 용기. 자, 이것도 이 회사도 사실 예전에 굉장히 뭐 영업이 크게 내는 걸 봤었는데, 자, 얘도 200억 중후반대 꾸준해요. 마치 무슨 KTNG 같은 기업이에요. 꾸준합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 이렇게 차입 경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빚이 별로 없어요. 줄여나가요, 항상. 빚이 좀 쌓이면 줄여나가고, 그래서 현금 유보율도 좋고요. 굉장히 뭐랄까, 좀 성실한 이미지의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거 화장품 용기 말고도 뭐 다른 또 사업들도 지금 뭐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발표는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거죠. 마찬가지로 떨어졌던 거는 이제 화장품주들 좀 추락하면서 역시나 그런 우려감들, 그리고 중국과의 그런 것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화장품 산업의 어떤 축소 이런 것들 때문에 밀려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얘는 심플하죠. 산. 그죠? 다른 산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여기는 요 파동에 대한 리바운딩이죠. 근데 얘는 거의 추세에 가까운 흐름이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른 애들이 상당히 좀 무거운 애들이 이렇게 오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총은 꼴락 2천억이에요. 근데 상당히 그죠? 삼성전자 같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은 보통 작은 애임에도 불구하고 좀 우량한 메이저급에서 관리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종목은 자 월봉부터 다시 체크해 보시면 자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의 뭐 영업 실적만 꾸준히 유지한다면, 그리고 하던 이 마인드대로 계속 산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런 월봉을 만들 확률은 높죠. 그러니까 즉 상단을 한번 더 체크할 가능성은 높아요. 자, 근데 문제는 그게 있죠. 만약에 진짜 악성 매물 때 28,000원 여기서 이게 더 가겠지. 이런 데가 당하기 쉽죠. 싼 거는 치겠지. 여기에 못 들어오면 팔면 되지. 근데 매수가는 막 이래요. 그러면 굉장히 지옥일 거고요. 반면에 얘를 기다렸어. 자, 요런 라인들이잖아요. 매수 라인. 18,000원, 16,000원. 뭐 여기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이건 시장 폭락이니까. 자, 이런 데서 느긋이 기다리신 분들은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얘는 일단 요것도 풀려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느리겠지만 추세를 잡을 확률이 높아요. 자, 박스를 먼저 칠지 추세로 바로 변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는 급등보다는 추세로 아름답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차 저항은 2만 원인데 2만 원은 단번에 돌파하기는 좀 그럴 거예요. 매물 소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저항, 뭐 만원짜리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저항,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저항은 3만 원이고요. 그 다음 저항은 요쯤이 되네요. 22,000원 정도. 22,000원에서 26,000원까지는 또 매물 공격이 있어서 아마 22,000원을 뚫어낸다면 또 26,000원까지는 막 그렇게 어렵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신고가 26,000원 돌파 이런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뭐 이걸 만져주는 세력한테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2만 원 뚫고 3만 원 근처 간다고 합당하지 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도 충분하다. 근거도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종목이었습니다. 삼천당 제약, 시젠, 펀텍코리아였습니다. 영상 하단에 최강주 무료방 바로 가기가 되면 저랑 또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주였습니다.